오늘도 왔는가?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누구든 상관없이 살인을 하는 범죄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지? 오늘 해줄 얘기는 묻지마 살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야. 2012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일어난 일이야. 6월 11일의 사건은 대낮에 통행량이 많은 일본 미나미 지역 신사이바시 1번지에서 일어났어. 길가를 걸어가던 남성이 있었는데 누군가 남성을 덮쳐 무참히 흉기를 휘둘렀고 도와주세요! 라고 몇 번이고 외치는 남성의 옆구리와 허벅지, 가슴을 20-30회 난자했어. 범인은 남성을 해한 후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또 다른 목표물을 찾는 듯이 도로를 걸었어. 마침 그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여성이 있었고 사건을 멀리서 목격하던 한 사람이 아주머니, 위험해요. 살인마예요. 도망쳐요. 라고 소리치자 여성은 방향을 회전했지만 뒤에서 쫓아온 범인에 의해 사망했어. 범행은 수많은 보행자들이 목격했고 1분 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들에 의해 범인은 제압되었어. 피해자 중 남성 피해자는 당시 42세의 음악 프로듀서인 미나미노 신고였고 그는 6세, 5세, 2세의 세 딸이 있는 아빠로 아이들의 보육에 적극적이며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다고 해. 밤낮으로 일에 몰두했고 출장도 잦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운동회와 소풍에는 반드시 참가하는 아버지였어. 이날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 레이블의 라이브 투어로 도쿄에서 오사카로 와 있었어. 피해자는 목과 허리, 얼굴 등 10군데가 넘는 상처를 입었고 하복부에 18cm의 칼집이 남아 있었어. 여성 피해자는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당시 66세 사사키 토시였고 현장 근처 맨션에서 10년 전부터 홀로 살고 있었어. 지인들과 주변 이웃들의 평판이 매우 좋았던 인품의 소유자였다고 해. 그녀의 지인은 아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수 요리를 만들어서 가져다 줄 만큼 아주 따스한 사람이었어요. 라고 회상했어. 그녀는 범인이 등과 배를 찌르다 범인의 손에 상처가 날 만큼 수차례 찔려 심폐정지로 사망했어. 범인은 여성 피해자를 해한 후 다시 남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 위에 올라타 재차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잔인무도한 짓을 벌였어. 범인은 이소희 쿄죠. 각성제를 복용한 죄로 복역한 후 2012년 5월에 출소해 사건 이틀 전 오사카로 옮겨와 지인의 집에서 숙식하고 있었어. 경찰 조사로는 이를 찾아 오사카로 왔는데 아는 사람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넣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했어. 그는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왔는데 모친이 사망하고 부친의 회사도 어려워져 도망치듯 다른 현으로 이사했어. 이 시절부터 비행을 저지르게 되어 중학교 졸업 후 고향의 폭주족에 들어가 청장으로서 약 30명의 멤버를 다스렸고 성인이 된 후에는 폭력단에 가입했다고 해. 2000년쯤에는 시모노시에서 건설 설비업을 했지만 약물 사건으로 복역했고 중학교 때부터 그를 알았다는 지인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건 2006년까지이고 엮이는 게 싫었기 때문에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어. 복역 후에는 요양시설에 들어가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스스로 시설을 나오고서 들어가 살 곳도 없는 상태가 됐어. 범인 이소희는 일도 없고 살 곳도 없었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 20만 엔을 뺐어요. 이제 이것밖에 없는 걸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생각해보니 점점 자살하기로 마음먹게 됐습니다. 현장 근처에서 칼을 샀지만 죽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었어요. 라고 진술했어. 경찰은 생활 능력을 잃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사형을 받기 위해 흉악범죄를 일으켰다고 추정했어. 이후 오사카 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신장애의 영향을 최대 참작해도 극중한 형벌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고 그 뒤 판결이 확정되어 신속하게 사형에 처해졌어. 아무 죄 없는 피해자들은 그렇게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목숨을 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야. 세상에 있는 괴상한 이야기 듣고 싶으면 괴담포차로 오거라.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그대들, 구독하고 가지 않으련